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진중한 분위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유튜브랑 SNS를 통해서 고민 사연을 조금 받아봤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좀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 고민을 받았는데 무려 한 1000개 정도가 고민이 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진지하고 정말 자신의 고민을 딥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조금 골고루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라디오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거 들으면서 자도 너무 좋겠다. 첫 고민부터 한번 해볼게요. 닉네임 팥빙수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작년에 같은 과 선배랑 CC였는데 6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진 거라 크게 원망은 없었고 지금은 그냥 마주치기 불편한 정도로 남아있었죠. 근데 문제는 언젠가부터 제 룸메이트가 그 오빠랑 엄청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같은 과라 자연스럽게 엮인 건데 어느 날부터 같이 과제하러 간다거나 같이 밥 먹기로 했다? 같이 시험 공부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룸메이트가 새로 산 향수를 뿌리고 나가길래 장난처럼 물어봤어요. 누구 만나러 가냐? 근데 웃으면서 그냥 나 땡땡 오빠랑 도서관 이러는데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룸메도 제가 그 사람이랑 사귀었던 걸 뻔히 아는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요. 왜 아직도 신경 쓰이는 걸까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둘 다 선 넘은 건가요? 이 말투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누구 만나러 가? 이렇게 했을 때 나 땡땡 오빠랑 도서관 이런 느낌이면 제발아? 할 것 같은데 나 누구누구 오빠랑 도서관 가려고 그냥 뭐 요 정도라면 친분이 있던 사이였을 거 아니에요. 같은 과에 계속 마주치는 선배라면 어떻게 보면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신경이 쓰이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예의 문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베프가 그 전 남자친구랑 사귄다 이거는 미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좀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친한, 앞으로도 평생 갈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쯤은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조심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얘기 안 하면 앞으로 모든 게 불편해질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던가 신경을 끄던가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민은요. 불투명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팬분들이라면 조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2015년 여름부터 여자친구를 좋아한 11년 차 버디이자 남자친구와의 100일을 앞두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평소에도 덕질은 덕질대로 일상은 일상대로 잘 구분하는 것이 저만의 철칙이었기에 그 경계를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요. 문제는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와 사귀기 전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돌 덕질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남자친구는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보다 더 많은 걸 공유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덕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은근슬쩍 떠왔는데 본인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안 좋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덕질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묻길래 얼떨결에 없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은 어느덧 100일을 바라보고 있고 저는 연애를 위해 덕질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언니와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요. 참고로 남자친구는 줏대가 센 편이고 현재 연애 온도는 높은 편이 아니라 설득을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양쪽이 다 이해가 갑니다. 내 남자친구가 너무 예쁜 걸그룹 친구를 좋아한다? 싫을 것 같거든요. 존중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행복이 지금 뭐가 큰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100일 정도밖에 안 만났지만 좀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랑은 조금 오래 만날 것 같다. 다 잘 맞아.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그런 거를 맞춰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남자친구가 줏대도 센 편이에요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아직까지 나의 행복이, 마음의 행복이 덕질이 더 크다. 저라면 저의 행복을 조금 더 중요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있고 어떤 게 더 본인에게 지금 행복감을 주고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덕질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해 지금 당장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남자친구가 끝까지 이제 이해를 못해서 나는 만날 수 없어 라고 하면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닉네임
바다님. 좀 혼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를 바다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4년째 연애 중입니다. 우리가 사귄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여자와 몰래 연락을 하다가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정말 너무 화가 났고 실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내가 부족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거예요.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으며 사과했어요.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저는 그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제가 몰래 그의 행동을 확인해 봐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가끔씩 떠오릅니다. 계속 아프기만 한 건 아니지만 사라졌다가 갑자기 크게 올라오고 다시 사라지고 그런 식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의심이 많아지고 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과보호하게 되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이 감정을 없애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까 무서워요. 지금 나는 혼났어요. 이거 모르겠고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이 변해도 의심하고 집착하고 이거에 무한 굴레인 것 같아요. 계속 남아있는 거야.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사실 그 상대도 스트레스예요. 내가 진짜 만약에 변화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그걸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고 있는데 매 순간 그런 집착과 의심을 받는다? 결국에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4년 연애 너무 소중한 거 알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그 막 감정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겠지. 그 마음은 이해를 하나. 본인이 지금 힘들잖아요. 내가 2년 전 일인데 2년 동안 의심하고 집착하고 거기다 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해롭게 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건강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네요. 바다 나중에 나한테 DM해라. 이거 좀 가볍게 얘기해볼게요. 이거는 닉네임 봄봄님이신데요. 말싸움을 못해요. 제가 말빨이 너무 안 좋아서 상대방이 막말을 하면 저도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뭐라 할지 생각하는데 그게 입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싸우고 이불 속에서 말 못한 게 너무 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계속 그 상황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말싸움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하면 눈물부터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싸우다가 나는 분해서 이제 우는데 그게 내가 화나서 우는 건지 모르니까 왜 울어 이렇게 하는 게 친구든 뭐 가족이든 연인이든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 순간에 저도 말을 잘 못해서 시간이 지나고 이미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계속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걸 하면서 혼자 시뮬레이션도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에게 쓰는 카톡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한번 쫙 뭐라고 할지 정리해. 그런 다음에 그냥 카톡으로 저는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하다가 감정이 계속 올라오고 무한 굴레로 이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거 조금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추천하는 게 챗GPT가 글을 너무 잘 써줘요. 세게 해. 나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짜증났는데 한 대 그냥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을 다정하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써줘 이렇게. 거기서 조금 더 정중하게 얘기해줄래? 하면 또 거기에 맞게 고쳐줘요. 도움이 저는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 결론적으로는 그 순간에 조금 벗어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 귀여운 사연인데요. 꼬릉이 님입니다. 남고를 다니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저는 중1 때부터 좋아하던 여사친이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 친해져서 둘이 만나서 영화관도 가고 밥도 먹고 이번에는 투썸에서 말차 신메뉴도 나왔다고 해서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너무나 가까운 사이고 더할 나위 없지만 이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표현을 해서 사이가 멀어질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둘이 같이 놀았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지내자고 말해볼까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무조건 그냥 킵고잉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하게 돼 있어. 지금이냐 1년 뒤냐 2년 뒤냐 뭐 요 차이거든요. 어떻게 되든 저는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는 시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고3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게요. 설레. 크리스마스 때 같이 보내. 어차피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보냈다며. 시기가 너무 좋잖아. 크리스마스 때도 뭐 안 하면 우리 이번에도 같이 놀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때 고백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실 너를 꽤 오랜 시간 좋아했어. 20대의 시작을 한번 같이 보내보지 않을래? 느끼해요? 진지한 얘기지만 그거를 너무 무겁지 않게
그렇다고 가볍게 나 이거 상현인데 만나볼래? 이런 가벼움 말고 20대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는 친구 사이 말고 좀 더 그런 관계로 보내고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그냥 하지 않을까요? 너무 귀엽다. 근데 아무리 친구여도 남자랑 둘이 영화 가고 밥도 먹고 마음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대. 거절당해? 그럼 쿨하게 알겠다고 하세요. 그냥 오케이 알겠어 말고 이렇게 말고 너가 그렇다고 하면 너의 생각도 존중할게 라고 하고 다른 여자 만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다 거절한 거에 대고 막 너무해 막 제발 만나줘 이렇게 하지 말고 쿨하게 싹 가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자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무 귀엽네요. 응원합니다. 꼬릉이씨. 닉네임 개똥인데요. 충동 구매가 너무 심해요. 조절하려고 해도 갖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가져야 되는 스타일이라 돈이 있으면 무조건 질러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저도 이게 조금 고민이에요. 사실 20대 초반이다 라고 하면 제가 명품 후회템 뭐 이런 거 사는 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품까진 꼭 아니더라도 철없는 소비도 했을 때 내가 더 깨닫는 것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20대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악착같이 내가 돈을 꼭 모아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돈은 조금 써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썼을 때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사고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한 초중반까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내 월급의 이상을 쓰면 안 되겠지만 보상도 있어야죠.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할게요. 제 고민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제 친한 친구만 봐도 부모님이랑 되게 다정하게 잘 지내는데 전 그렇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딸을 심한 아들 같은 딸이라 성격이 살갑지가 않거든요. 다들 부모님 계실 때 잘하라고 하는 거 100번 1000번 머리로는 아는데 왜 몸소 실천이 안 될까요? 남들 모녀 부녀분들처럼 따로 여행도 가고 표현도 잘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게 후회로 남을까봐 너무너무 겁나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부모님이랑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싸우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단순히 제가 성격이 살갑지가 않아서 어색한 상황입니다. 너무 공감해요. 근데 원래 성향이 막 살갑지가 않은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그게 지속적으로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달 나한테 살가웠다가 갑자기 돌아가 그러면은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막 굳이 내가 막 말을 많이 하고 웃겨드리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나와서 같이 거실에서 TV 보고 그냥 또 같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엄마 내가 과일 깎아다 줄까? 라던가 이렇게 한 번씩 챙겨주는 말이 부모님한테는 분명히 엄청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향이 그렇지 않은데 막 내가 180도 바뀌어서 뭔가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한두 가지의 행동이라도 더 한다면 부모님들은 더 그걸 크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정 힘들면 그냥 한 번씩 어버이날 아니면 부모님 생일 이럴 때 있잖아요. 편지 쓰세요. 편지에다가 내 성격이 그래서 표현을 평상시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늘 미안하고 뭐 그렇다라는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편지 한 통씩만 드려도 해소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닉네임 소원바라기님이신데요. 이분 조금 더 진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원님.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제가 뭘 좋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없고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기분이 들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마음만 앞서고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 현실에 스스로 지치는 날도 많습니다. 혼자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공부도 하고 나만의 루틴도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엔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느린 걸음도 나중엔 나만의 속도였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사실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겠지만 제가 첫 회사에서 나왔을 때가 19살 때인가? 그랬어요. 지금 나오는 이제 아이돌 친구들만 보셔도 중학생 친구들 데뷔 너무 많이 하고 늦어도 고등학교 때는 데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곧 성인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3년 반 정도 있었던 회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당연히 나이로만 보면 19살이라는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제가 하고 있던 이 연예계라는 업계에서는 절대로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도 딱 나왔을 때 가장 막막했던 게 너무 늦었다. 왜냐면 내가 지금 들어가서 당장 데뷔해도 고3에 데뷔하는 건데 또 연습생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진짜 늦었다. 저는 거기 그때 포기하려고 했어요. 다른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기를 너무 잘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끝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후회가 안 남아요. 내가 이걸 하다가 말고 그냥 혼자 그냥 너무 늦었구나, 너무 나 뒤처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것만 하다가는 답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에 그만두게 되면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봐라. 그러고 돌아서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닉네임 8 님인데 이거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 팬분들이 보내주셨을 텐데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이거 좀 짧게 얘기를 하면 친구랑 해외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너무 신나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여행 관련 꿀팁도 몇 개 알려주고 여행하면서 필요한 제 물품도 몇 가지를 빌려주었대요. 근데 돌아온 친구가 저를 제외한 다른 친구 및 직장에 소소한 선물을 돌렸는데 정작 저한테만 선물을 안 챙겨주더라고요. 여행 가기 전부터 챙겨준 저한테 직접적으로 기념품을 못 준다는 소리를 할 때부터 너무 서운했는데 진짜로 안 주니까 뭔가 더 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잘 넘겼는데 친구가 빌려준 물건을 보내주는 과정에서 서로 거리가 멀어서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포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터진 택배 박스에 종이 쉰냄새가 가득 배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물건을 보는 순간 앞에 일까지 다시 생각나면서 친구에게 너무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네요. 이 두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제가 서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선물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못해 답답하네요. 솔직한 대답을 원해? 친구가 과연 쉰내나는 박스를 골라서 쉰내나는 박스에 담아줘야지 라고 했을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선물을 받지 못해서 이미 마음이 상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이것 봐! 이 물건도 쉰내나는 박스에 담아줬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선물은 제가 생각해도 돌아가면서 어차피 다른 친구들 직장인분들과 소소하게 선물을 챙겼다면 빌려준 물건을 보내주는 택배 안에 같이 넣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이 내용만 보면 친구의 대처가 아쉬운데 그냥 친한 친구라면서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저는 친할수록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하냐? 약간 서운한데? 약간 이런 느낌 정도로 그냥 가볍게 할 것 같아요. 글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고민 상담이 끝났습니다. 저희 제작진 분들하고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어쨌든 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팬분들의 연애 이야기를 제가 들을 줄도 몰랐고 이 정도로 이렇게 진지하게 올 줄 몰랐어가지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공감도 되고 뭐 짠하기도 하고 그냥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나의 행복과 내 그거를 조금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아. 나만 행복하면 돼. 이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서 소원 상담소를 한번 열어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고민이 찰 때쯤에 제가 한 번 더 찾아와 보도록 해도 될까요?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원 상담소였습니다. 안녕.